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한 생선을 준비해봤습니다. 겨울바다 최고의 먹거리, 바로 방어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3마리의 방어가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데요. 방어는 무게에 따라 대방어, 그리고 중방어, 가장 작은 소방어로 나뉩니다. 이 방어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육질에 풍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맛도 좋고 큰 놈이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방어의 인기가 특히나 좋은데요. 이 다양한 크기의 방어들, 주로 횟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회를 썰어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 이 방어회. 두툼하게 썰어낸 방어회가 정말 먹음직스럽죠. 봄철 산란기를 앞둔 겨울 방어는 살이 이처럼 통통하게 올라서 참치 못지않게 기름지고 맛도 아주 일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도 방어하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 방어, 이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온대성 어류인 방어는 겨울이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 마라도 해역이 방어의 주 산지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가 일본에서도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 또한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일본산 방어가 감쪽같이 국내 제주산 방어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 기가 막힌 현장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한겨울이 되면 제주 마라도 해역에는 고기잡이 배가 모여듭니다. 바로 겨울바다의 진미, 방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거센 조류로 유명한 마라도 해역에서 잡히는 바닷물고기 방어는 활동량이 많아 근육 조직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기름이 듬뿍 오른 방어는 겨울철 최고의 횟감 생선으로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한 횟집에서는 제철 메뉴로 빼놓을 수 없다는 방어회. 겨울 방어 전문 식당이 생겨날 정도로 그 인기가 좋습니다. 겨울철 대목을 맞이했다는 서울의 한 생선회 전문 식당.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도 회를 맛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오늘은 한가한 거라고요? 신선한 생선회는 외식 메뉴이자 회식 메뉴로도 으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는 바로 윤기가 흐르는 방어회입니다. 두툼하게 썰어낸 방어회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제철 맞은 방어회를 한 점 맛봤습니다. 되게 쫄깃쫄깃하면서도 기름져서 되게 맛있어요. 참치랑은 조금 얼린 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파로 같은 걸로 많이 팔아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한 느낌도 들고 얼리지 않아서 약간 생선살이 되게 맛있는 게 느껴지네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겨울 제철 방어회. 고소한 맛과 풍미로 참치의 버금가는 맛을 자랑하는데요. 방어의 인기몰이는 횟집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 이곳에서도 방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활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큼지막한 방어는 손님이 원하는 부위에 따라 나누어 판매합니다. 판매대에 누워있는 방어의 크기도 다양한데요. 이 방어들은 모두 제주 대방어,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방어는 크기에 따라 맛도 다른 걸까요? 대방어 이게? 오, 엄청 크네. 무가워가 맛이 되죠. 아, 맛이 달라요? 국민 아니요.
제철을 맞이한 방어는 어느 가게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자연산 대방어는 국산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산도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 일본산을 요즘은 안 사. 이건 우리나라 국수를 다닌다. 일본산 방어도 수입이 된다는 상인의 말. 그러나 시장 어디에서도 일본산 방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이른 새벽, 경매 준비에 한창인 또 다른 수산물 도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조에 다가가 보니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이고 있는 방어들이 보입니다. 이 방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국내 방어예요, 이거? 수조 안의 방어는 모두 국내산이라는 상인. 이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산물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진행되는 경매 중에 우리의 눈에 띈 품목은 바로 일본산 수입방어. 시장에선 찾을 수 없었던 일본산 방어가 경매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이 상자에 담겨진 방어들이 모두 일본산이라는 것. 수조에 보관된 국내산 방어와는 다르게 죽어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경매 현장에서 일본산 방어를 구입한 한 상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산은 얼마예요? 이거 3마리만 한 짝이네? 한 짝이 2만원? 엄청 싸네. 큼지막한 방어 3마리가 단돈 2만 원이란 겁니다. 20여 마리의 일본산 방어를 구입한 또 다른 상인도 보입니다. 차곡차곡 쌓은 방어 상자를 이끌고 이동하는 상인. 일본산 방어를 한 마리씩 옮겨 놓으며 오전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본산 방어는 스티로폼 박스에도 담겨 곳곳으로 팔려나갑니다. 이 일본산 방어들은 혹시 횟집으로 가는 걸까요? 아, 회는 산 거여야 돼요? 이거 나온 거 튀김 가는 거 그거는 못 써. 회를 못 떠먹어요? 못 먹는 거 싫어. 튀길 거는 이렇게 죽은 방어는 횟감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횟감도 구할 수 있어요, 일본산? 헷갈리지요 그거는 물량 들어있다가 사람도 몰라요. 과연 횟감으로 사용되는 활방어도 일본산이 있을까? 우리는 일본산 방어의 국내 수입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1월 경상남도 통영을 통해 170여 톤의 일본산 활방어가 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국내산 방어는 이번 겨울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의 방어 생산량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2015년에는 방어의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3배가량 떨어졌고, 반면 일본산 활방어의 국내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6배를 뛰어넘으며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획량은 줄었지만 판매되는 방어는 대부분 국내산이라는 이상한 상황. 우리는 수입산 활어의 통관지라는 경상남도 통영을 찾았습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활어 시장에서도 방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방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긴 다 국산이고, 방어는? 썩으면 되는 자연산이고 이거 이런 거는 그냥 튀기고. 통영에서 잡은 자연산 방어라는데요. 또 다른 가게의 사정은 어떨까? 이거 어디 거예요? 에? 여기 거? 방어 일산 있다고 그랬는데 일산이 없네.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데 먼저 자연산이 나오는데. 아, 통영엔 자연산이 나오니까? 그러려고 남편이 일본산 걸로 하시는데 일본산 걸로. 자연산이 대부분인 국내산 방어와 달리 일본산 방어는 양식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산 활방어는 어디에서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한 무역업체 관계자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배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무역업체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배 한 척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크레인을 실은 커다란 배는 수산물 무역업체 주변에 정박하는데요. 이 배가 바로 수입산 활어를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커다란 그물망을 이용해 활어를 떠올린 다음 대기 중인 수조 차량에 옮겨 담습니다. 과연 일본산 방어가 들어온 것일까? 방어 아닌데? 그러니까요. 방어 아니잖아. 작업 중인 것은 방어가 아닌 다른 생선. 오늘 들어온다는 일본산 방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방어는 안 들어와요? 방어 다 작으면 부서졌거니까. 아, 예. 우리는 수입 수산물 무역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조 위에서 운반 작업 중인 직원들. 어디요? 네, 저건 맞아요. 이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생선 한 마리가 보입니다. 팔딱이는 이 작은 생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방어예요? 알방어. 이거 싫어. 작은 크기의 일본산 소방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뜰채에 담긴 방어를 바닥으로 내던져버리는 직원. 계속해서 일본산 방어를 버리고 또 버립니다. 뭐 버려요? 아, 근데 죽을 애들이에요. 일본에서 건너오며 죽거나 기력이 약한 방어를 골라내는 작업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일본산 방어는 어디로 가는 걸까? 화로가 없어요. 일본산 방어를 서울로 유통시킨다는 무역업체 관계자.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또 다른 무역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산 활방어를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톤이 넘는 양의 일본산 방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방어의 유통 경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저거가 다 막. 이것도 뭐 통은 회사마다 다 나갈 지금 인기가 좋네요. 아무래도 때문에 쪽에 가가지고 그게 더 집에 있어요? 집산지 아닙니까 그쪽에. 통관을 기다리는 일본산 방어들. 이 수많은 방어는 어디에서 어디로 팔리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일본산 방어의 집산지라는 서울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낮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본산 방어. 경매 현장에선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 시간, 전국에서 올라왔다는 활방어들이 보입니다. 방어를 아직 안 시작한? 아, 그래요? 잠시 후 방어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 시장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 국내 자연산 방어. 뒤따라 경매를 시작한 것은 바로 통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본산 활방어입니다. 오늘 경매에 오른 일본산 중방어의 양은 무려 2톤. 국내 자연산 중방어에 비해 10배가 넘는 많은 양이 경매되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수입 통관을 마친 일본산 활방어가 줄지어 도착하는데요. 어획량이 줄었다는 국내산 방어의 자리를 차지한 일본산 방어에게 경매를 지켜보던 상인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일산이에요? 시장 중방어는 다 일산인데? 우리는 2톤이 넘는 일본산 중방어가 어디로 팔리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노란 상자를 끌고 가는 한 사람. 상자 안에 담긴 것은 바로 일본산 중방어. 일본산 방어가 도착한 곳은 한 자연산 활어 전문점. 대기하던 가게의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본산 방어를 수조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또 다른 활어 전문점에 도착한 일본산 중방어가 수조 안을 유유히 누빕니다. 방어의 일부는 피를 빼 손질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생선은 피를 말끔히 제거해 두어야 날것으로 먹는 횟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횟감으로 손질을 마친 일본산 방어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로 팔립니다. 이날의 경매만 해도 꽤 많은 횟집에서 일본산 중방어를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우리는 손님으로 가장해 경매시장에서 일본산 방어를 구입했던 횟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원산지를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설강어 있어? 어디 있어요? 설강어 있어. 이거 다 어디 거예요, 방어? 방어 우리나라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일본산 방어를 구입하는 사장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제주산 방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장의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국산이라고 적힌 방어의 원산지 표시까지 일본산 방어가 국내산으로 완벽하게 둔갑합니다. 일본산 방어가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했던 또 다른 횟집. 방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널찍한 수조에는 다른 종의 활어들과 함께 오늘 경매를 받아 들여놓은 일본산 방어들도 보입니다. 오늘 들어온 애예요? 걔는 어디 거예요? 방어는 제주 배송이 왜 그러냐면은 열대성이라서 제주도가 풀이 약간 깜깜하거든. 그래서 많이 적혀있네요, 국산이라고. 일본산 방어가 국내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싸게 주는 거야. 저 얼마인데요, 키로당 저거는? 주문 키로에 10만 원에.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한 TV에서 제주도 방어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산 중방어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본산 방어가 제주산 방어로 둔갑하면서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데요. 우리가 취재한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는 8곳의 횟집 중 단 2곳만이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왜 상인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한 상인에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은 그래서 원래 국산이라고. 일본 상방은 안 나와요. 국내할 때만 일본산, 중국산 표시하고 우리가 샀거든요. 일본산 방어는 흔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주로 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한다는 경기도의 한 활어 도매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조 어느 곳에도 방어가 보이지 않는데요. 방어는 없어요? 일산도 들어요? 또 다른 활어 전문점. 가게 입구에 놓인 수조에는 10kg을 육박하는 국내산 대방어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중방어 수조도 보이는데요. 수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안에 자리한 또 다른 수조.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보입니다. 수조 안에는 일본산 방어가 한 마리뿐인데요. 손님들이 일본산 방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진 않는 걸까요? 왜 안 파는 때문에 이러는데 안 물어보죠. 그렇지만 이제 원산지 표시는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일본산이요. 일본산이라고 써주시는데 물어보지만 수조를 채우기 바쁘게 팔린다는 일본산 방어.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일본산 방어의 유통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방어 판매 업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가게 밖에는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은 수조가 보이는데요. 잠시 후 불 켜진 가게 앞에 수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화로 차량 들어왔습니다. 수조 안에 보이는 의문의 생선들. 과연 일본산 방어일까요? 곧이어 수조로 생선을 옮기는 직원. 자세히 보니
뜰채 안에 담긴 것은 바로 방어. 방어 쪽에 내리고 있는데 그쪽에 원산지 표시 안 된 곳에 내리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수조에 담는 이 방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어 없어요, 방어? 일산이요. 아, 이게 일산이에요? 작업 중인 것은 일본산 방어라는데요. 방어의 운반 작업을 마친 활어 운송 차량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한 수조 차량이 가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산 중방어를 차량으로 옮기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일본산 방어를 실은 이 차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우리는 방어의 유통 과정을 추격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량이 멈춰선 곳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 횟집이네, 횟집. 차에서 내린 납품업자는 횟집의 수조 안에 각종 활어를 옮겨 넣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방어는 손수들어 수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횟집의 주방으로 연결된 뒷문이었습니다. 일본산 활방어가 수조가 아닌 주방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횟집의 수조를 살펴봤습니다. 수조에는 다양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의 원산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횟집 안에서는 방어의 원산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곳의 메뉴판에도 국내산 광어와 일본산 도미만이 적혀 있습니다. 방어하고 도미, 연어. 방어도 있어요? 네. 잠시 후 손님 앞에서 직접 회를 쳐내어준다는 주방 직원. 싱싱한 방어를 내놓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방어 지금 키우고 맛있는데. 이게 방어예요? 네. 손질해둔 방어를 회쳐주는 직원. 오늘 갓 들어온 싱싱한 방어라고 합니다. 남아라고 냉동 아니라고 생거 남아가 뭐예요? 생물 얼지 않는 거야. 얼지 않은 거야? 아, 활어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그 투자도 제주도 투자도 맛있어. 아, 제주도 투자도 거예요? 네. 먹어봐야 맛이 엄청 맛있어. 맛이 무척이나 좋다는 겨울 제철 방어회. 그런데 일본산이라는 사실은 왜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걸까요? 뛰어난 맛만큼 정직한 원산지 표시 또한 중요한데 말입니다. 한편 방어 판매 업체에서는 일본산 방어가 수조에 도착하기 무섭게 팔리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일본산 소방어를 운송 차량에 실어줍니다. 일본산 소방어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운송 차량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일본식 주점과 횟집 등에 방어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산 소방어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 한 일본식 주점을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회를 손질하는 직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데요. 뭐가 방어예요? 저게 방어예요? 살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싱싱한 활방어를 오후 시간에 손질했다는 직원. 그런데 이곳 역시 가게 어디에서도 방어의 원산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 제철 별미인 방어는 메뉴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방어회 한 접시의 가격은 35,000원. 맛있기로 소문난 모든 부위 방어회는 5만 원입니다. 방어에 대해서 그게 없네. 이곳은 과연 양심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 국내산이에요? 일본산 방어는 국내산 방어로 둔갑해 손님의 식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손님을 속이면서 일본산 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산은 층이 있는 거야. 일산은 층이 없어요. 한국 거는 층이 많아요. 네. 그럼 다 버려야 돼요? 층만 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빨갛거든요. 네. 그것만 도려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방어는 잘. 국내 자연산 방어에는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양식으로 키운 일본산 방어를 선호한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일식 전문가와 함께 국내산 자연산 방어와 일본산 양식 방어의 상태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4시간 전 약 5kg의 국내산 중방어와 일본산 중방어를 동시에 잡아 피를 뺀 다음 냉장 보관해 두었는데요. 방어의 표면이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일본산은 양식 방어, 그리고 여기 한국산은 자연산 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기가 나면서 색상이 완전히 선명하게 이렇게 줄이 나 있죠. 근데 자연산은 수조에다 담가놓게 되면 좀 요동치게 되죠. 그럼 요동치면서 껍질이 비닐이 벗어지거나 살에 약간의 찌짐이나 이런 부분이 갈 수가 있어요. 원형 모양의 통통한 일본산 방어와 달리 자연산 방어는 길쭉한 외형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생충이 많다고 알려진 자연산 방어를 손질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어를 반으로 잘라 뼈를 발라내니 쭉 나왔네요. 방어의 살점 위에 지렁이처럼 길쭉한 붉은 기생충이 보입니다. 방어 사상충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자연산 방어에 흔히 발견된다는데요. 이게 살아있습니다. 10월 말에서 한 2월 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충이 안 들어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여름방어는 저희 옛 속담에 개도 안 먹는다 라는 좀 속설이 좀 있어요. 그 정도로 여름에는 이 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떼어내게 되면 비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렇죠. 손질 중에 또 한 번 발견된 기생충의 흔적. 바로 고름처럼 보이는 분비물인데요.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지렁이가 들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 물이 많이 나오죠? 살점을 잘라내자 살점 깊숙이 파고든 기생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렇게 길쭉한 게 여기 들어있으면 저 안쪽까지 살을 못 쓰겠어요. 그렇죠. 생선의 내장에 기생하다 살 속으로 파고드는 유충인 고래회충과 달리 성충인 방어 사상충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손님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기생충이 서식한 살점 주위를 모두 도려내야 합니다. 반면에 사료를 먹고 자란 일본산 양식 방어에서는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이 나온 국내 자연산 방어의 부위만을 무게로 재본 결과 그 양이 120g에 달합니다. 저 정도는 별게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누수율, 즉 빼내는 양, 버리는 양으로 본다면 이미 초밥 1인분을 초과한 거죠. 원가를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겁니다. 일본산 방어는 버려지는 양이 적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한 활어 전문 가게. 방어 지금 원산지 표시 어디 돼 있죠? 방어요? 네, 방어. 방어는 비싼 거 있어요. 방어는 필요 없어요. 여기 방어 없어요. 걔는 어디 거예요?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이라고 속여 팔던 상인. 우리의 취재 영상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원산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 이곳의 사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시작되자 주변 상인들의 행동이 분주해집니다. 수조에 걸어둔 원산지 표시판을 꺼내 내용을 지운 뒤 다시 작성하는 상인들부터 수조에 없었던 원산지 표시판을 슬그머니 걸어두는 상인. 방어의 원산지를 급하게 적느라 손님 맞이는 뒷전이 된 상인들까지. 제주산 대방어를 판매한다는 간판이 무색하게 원산지에는 일본산 방어라고 적힌 기가 막힌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거 다 어디 거예요, 방어? 방어 무슨 하나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또 다른 가게.
어디 거예요? 지금 방어. 방어요? 일본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예? 일본산이죠. 수조 한 구석에는 일본산이라고 적혀진 방어의 원산지 표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가려놨네. 왜 보이지도 않게 가려놨어 이렇게? 깊숙이 숨겨놓은 원산지 표시판. 손님이 확인하라고 해놓은 건지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횟집과 주점에 일본산 방어를 납품하는 납품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식당에 일본산 방어를 납품한 날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 방어를 납품한 날에만 국산임을 표시한 납품업자. 이 사실을 식당에서도 알고 있을까요? 바꿔서 납품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영업장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업장은 모르고 저희가 국산이라고 써드렸으니까 그렇게 쓴 거죠. 국산이라고 써있으니까 손님한테는 국산이라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인들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것을 인정한 상인들. 우리는 한 상인에게 일본산 방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산도 파이산 2, 3일이고 일본산 차산이 5일에서 14일고 그래서 여기 뜨고 사람 있잖아. 그건 점점 오르잖아. 그럼 그냥 일산이라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부분은 일산이라고 하면 잘 안 먹어요. 수산물 도매시장부터 횟집, 일본식 주점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이다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이 방어를 먹어야 합니까? 지난 3년간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된 218건의 사례 중에 무려 41건이 일본산 수산물이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기생충이 없다는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왜 떳떳하게 일본산이다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기피한다는 것. 일부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먹은 제주산 방어가 원산지를 둔갑한 일본산 방어는 아닐까? 불안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일본산 방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지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4곳에서 구입한 방어 모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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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계속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산 수산물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어민들과 상인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 양심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직한 원산지 표시가 안전한 밥상을 만듭니다. 장어 하면 풍천장어다 라는 얘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풍천장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풍천을 지역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풍천은 바람 풍의 네 천자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고 해풍과 육풍이 교대로 부는 강하구 지역을 바로 풍천이라고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선 장어의 회귀 본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장어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강을 떠나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산란지까지의 거리는 무려 3,000km.
6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이 긴 여정을 버텨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한 장어들은 알을 낳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더욱 신기한 것은 알에서 부화한 이 손톱만한 크기의 치어가 다시 3,000km를 유영하여 어미가 살던 강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겨울이면 바다로 나갔던 장어들이 바람을 몰고 강으로 회귀한다 하여 풍천장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몸으로 강오름을 하는 불가사의한 힘과 그 생명력은 바로 이 풍천장어가 보양식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풍천은 특정 지명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어 식당에선 민물장어를 보통 풍천장어라고 이야기하며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산이라는 이름 뒤에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련 업계에서만 안다는 국내산 장어의 숨겨진 진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만 모르는 국내산 민물장어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민물장어라고 하면 국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는데 국산은 자포니카종이라는 게 있고 이 종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산은 필리핀산, 빅볼라, 말모레타종 이런 게 있어요. 국산과 국내산이 어떻게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자라고 생산돼서 판매가 되는 게 국산이고 국내산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서 길러서 나가는 게 국내산입니다. 이제 이거는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고 드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국산장어인 줄 알고 비용은 다 지불하면서 결국에는 필리핀산 이종장어를 모르면서 드시고 있는 거죠. 국산과 국내산이 엄연히 다르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토종과 수입해서 양식하는 외래종의 장어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내산이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필리핀산 이종장어는 무엇일까? 우리는 장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수조에는 국산 민물장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산이에요? 네, 이거는 자포니카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에서만 이렇게 들어오는 장어입니다. 토종 장어인 자포니카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극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장어가 수입산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걸 새끼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요. 다만 허가받은 업체를 양식을 하면 국내 산으로 인정, 국산이 아니라 국내 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생긴 거 자체가 틀려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안 팔리는데 사가지 않습니다. 네? 맛이 없는데요? 맛이 없어요. 그거 사갔다가는 이제 가게 문 닫아서 판매해요. 외래종을 양식한 국내산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상엔 토종 장어와는 생김새뿐 아니라 그 맛도 다르다고 합니다. 장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외래종 장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자포니카입니다. 이 자포니카요? 네, 이건 자포니카. 네, 자포니카. 이곳 역시 수조 안에는 토종 장어뿐이었는데요. 근데 종이 좀 다른 게 있다고, 좀 딴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지금? 네. 얘네들이 얘 취급을 안 해, 지금. 지금도 많이 나와 있다는데 이거. 아, 지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말고. 여기 갖다 놓으면, 안다가, 안 때문에 비닐에 쉬는 어서 맛보라, 그 나는 그래. 외래종은 토종보다 맛이 떨어져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국이야, 우리나라, 저는 한우라고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저 새끼 들여다가 보통 한 6개월 여기서 좀만 먹이면 국산이야. 근데 한우술을 못 써요. 국산은 국산인데 한우라고 하면 걸려요. 뭔 말이 같아요?
100% 국산 아니면 뭐 1억 원을 보상해준다. 그러면 서부터 상상상상. 근데 사기라고 할 수는 정부에서 국산을 인정해줘. 외래종도 수입해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된다는 말. 그렇다면 외래종 장어는 어디에서 팔리고 있는 걸까? 우리는 국내산 장어를 판다는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수저 안에는 장어가 가득합니다. 겉모습은 도매시장에서 봤던 민물장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곳에선 토종과 외래종 중 과연 어떤 장어를 팔고 있을까? 이게 뭐 고창 영광 써있네. 이곳의 장어 가격은 700g에 49,000원.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 고창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고창이나 영광에서 오는 거야? 전라도에서 양식되는 장어를 공급받고 있다는데요. 장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다른 종이 있어. 다른 종 말고. SS도 많이 좋아요. 원래 치어가 있잖아요. 방어 스시거든요. 이게 외래종 치어를 수입해 키운 장어가 아닌 국내 토종 장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직원의 말. 그렇다면 토종 장어구이의 맛은 어떨까? 살도 쫄깃쫄깃하고 건강도 좋다. 그동안 먹어왔던 고소하고 담백한 장어의 맛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외래종 장어의 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딴 거 파는 데는 맛이 틀린가? 여기 오시다가 한 번씩 푸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세요. 토종과는 맛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직원의 말. 우리는 또 다른 장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토종 자포니카 장어만을 판매하고 필리핀, 베트남산 열대장어는 팔지 않는다며 외래종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현수막까지 내걸어 홍보하는 토종과 외래종의 차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써져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자포니카 좀 제일 좋은 걸 쓴다고. 아. 그걸 보고 진짜 반대로 어디서 드신다 해서 자포니카 좀 제일 좀 순천생활을 물어보시거든요. 자포니카 좀 제일 좋은 걸로. 자포니까 말고 딴 거 뭐 여기 말모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나쁜 거예요? 그거는 좀 필리핀 작업 수입을 하면 쓰는 데가 많잖아요. 금박이들 이런 거 많이 삐꼴나고 그런 거 안 좋은 거 그런 거 싸구려요. 여기 근데 그렇게 거기에 다 그런 거 좋네요. 싼데. 네. 왜 싸한다고 듣고 말이에요. 저를 참 보세요. 봐도 돼요? 네. 식당 주인은 장어를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오, 잡으시는구나. 주방에는 국내산 토종 장어가 쌓여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살펴보니 전라도에서 양식된 국내산 민물장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앞선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토종 장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맛의 차이를 듭니다. 외래종에 비해 토종 장어의 맛이 월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부드러워요. 느끼하지도 않고 기름기가 좀 있네요. 그래도 기름이 있는데도 좀 안 느끼하지. 뭐가 튀긴 거야? 이따가는 모르겠다. 외래종은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있는 한 프랜차이즈 장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식당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엄청 사람 많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국내산 장어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접시 위에 놓여있는 주문표를 살펴봤는데요. 장어의 중량은 적혀있지 않지만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질되어 나온 장어 한 접시의 양이 적게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사장님, 이게 몇 킬로예요? 몇 킬로예요? 그렇다면 이 장어는 토종일까 외래종일까? 손질된 장어의 겉모습만 봤을 땐 크게 다른 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kg의 장어는 머리와 뼈, 내장을 손질하고 약 500g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장어의 맛에서도 차이가 날까? 일단 구워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껍질의 무늬가 이전에 봤던 장어와는 무언가 다른 듯합니다. 표면에 얼룩무늬 같은 점들이 보이는데요. 다른 식당에서 봤던 토종 장어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다른 거 아닌가? 네, 이거는 색깔도 좀 누리끼리하고 점박이로 돼 있네요. 종이 다른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맛있어? 비려요. 비려? 그리고 좀 살이 좀 딱딱하네요. 쫀쫀하네요. 쫀쫀해? 네. 살이 좀 꼬득꼬득하고 훨씬 두꺼운 식감인데요. 맛과 식감도 토종 장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껍질의 무늬와 맛, 가격까지 다른 장어. 혹시 외래종 민물장어인 것일까? 장어를 공급하는 본사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뜨는 거는 어떤 종인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왔던 게 다프, 필리핀 정도 다프도 좀 비싸가지고 보상을 들어와서 내가 살다가 또 가격이 낮아졌으면 장어 전문 식당 대부분은 수조에 장어를 담아 진열해 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토종 장어와는 달리 얼룩무늬를 띤 장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룩무늬 장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 식당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장어 전문 유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늬가 다른 장어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비콜라라고 쓰여있는 명패가 눈에 띕니다. 식당에서 말해줬던 외래종 장어의 이름인데요. 또 다른 외래종인 말모라타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37,000원짜리고요. 네. 이쪽 장어는 33,000원짜리. 아, 크기가 다르긴 다른데. 네, 이 크기는 똑같다고 해서 네. 가격 차이가 있어요. 얘는 비콜라. 예. 같은 종이에요. 그럼 말모레타 삐꼴라 얘네는 그럼 토종은 아닌 거예요? 다 국내산인데 어차피 얘도요 지금은 다 수입이에요. 아, 치어는? 네. 진짜 제대로 된 국내산 없는 거네, 거의? 거의 없다고 해야죠. 90% 이상이 다 수입이라고 보시네요. 토종 장어인 자포니카의 가격은 1kg에 38,000원. 외래종인 비콜라와 말모라타는 33,000원이었습니다. 뭐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네, 5,000원 차이면. 그냥 우선 그러니까 맛이.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하고 하면은 그냥 그걸 다 드시고 그러니까 저게 다. 저기도 좋다가 지금 부드럽고 저기 하니까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식감이 또 달라요? 예 차이가 있으니까 요 자포니까 식감이 좀 어떤데? 단단하고 되게 좀 부드럽고 아. 사장님은 어떤 게 나와요? 맛이? 사장님이 드셔봤을 때 어떤 게 나와요? 저는 얘가 나와요. 자포니카가 네. 토종 종이 보면은요 토종과 외래종의 차이를 비교해 주겠다는 직원. 아니 보면은 얘랑 뭐가 틀리죠? 보면은요 얘는 얼룩이가 없어요. 그죠? 얘는 얼룩이가 있어요. 토종과 달리 표면에 얼룩무늬가 있는 말모라타 외래종 장어. 이전에 식당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무늬입니다. 얘는 알모라타라고 하고요. 얘는 비콜라라고 해요. 얘할 때는 우리도 막 정말 잘 못해요. 외래종 중에서도 비콜라는
토종과 무늬의 차이가 없어 구분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종 장어와 두 종류의 외래종 장어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장어 껍질의 무늬 외에는 토종과 외래종을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걸까? 관련 업계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세 종류의 장어를 자세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얘는 열대어종이고 얘는 그 회기하는 풍천장어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이 피콜라종인데 피콜라종은 똑같은 필리핀산 열대어인데 저기 자포니카종하고 많이 구분이 안 가요. 색깔상으로는 가는데 일반 소비자가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옆에 이게 점 있는 거, 요거 점 있는 거 얘는 말모레타예요. 말모레타 종이라고 두 가지가 필리핀산 그 열대어종이라는 거죠. 둘 다 같이 국내산으로 팔고 있잖아요. 둘 다 국내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손님들이 제대로 된 걸 모르고서 먹는다는 거예요. 종 자체가 틀린데. 풍천장어라고 팔기에는 좀 아니죠. 절대로 이게 풍천장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풍천장어가 아니고 이건 열대어죠. 열대어예요. 전혀 다른 종이지만 모두 국내산으로 팔리고 있는 민물장어. 머리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토종은 갸름한 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반면 외래종은 머리가 더 두툼하고 코 부분에 수염이 돋아 있습니다. 외래종 중 말모라타는 얼룩무늬로 구별되지만 비콜라는 토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꼬리 부분을 보면 가늘고 길게 뻗은 토종에 비해 비콜라는 두툼하고 끝이 둥근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이용으로 손질된다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종으로 알고 이 종을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소비자들이? 100%. 이거 알고서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업자 외에는 얘가 이종 필리핀산인 줄 알고서 먹는 소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 자포니카종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지금 7,000원으로 봐야 되는데 치어 한 마리에 7,000원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저기 90원에서 한 150원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 3마리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7,000원이면은 21,000원 시작이잖아요. 얘는 300원 시작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판매가가 보통 3만원대 가까이 3만원 전후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들이 자포니카종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필리핀산 피콜라 말모레타 종이 그 정도 받는다는 건 엄청난 풍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치어의 가격은 수십 배 차이인데 반해 성어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래종 장어를 키워 풍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장어 관련 업계에서 주로 이용한다는 한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습니다. 외래종 장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싶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외래종 치어를 취급한다는 한 유통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사무실. 이곳에선 필리핀에서 장어 치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만 원 미만짜리서부터 한 300만 원 가는 것까지 있어요. 키로예요? 네. 그러면 그게 몇 마리나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한 5,000미 미만 돼요.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6,000미 이상 돼요. 중요한 게 필리핀에서 이게 금지 품목이에요. 금수 품목이라고. 수출 금지 품목. 아, 필리핀에서? 네. 필리핀에서 이게 금수면은 한국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기술이죠. 필리핀에서는 장어 치어의 수출이 불법이라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필리핀산 장어 치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
우리는 필리핀산 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섞여 있는 거야? 외래종 비콜라와 말모라타를 한 공간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얘가 이 나쁜 거죠? 머리 앞에 빽빽하긴 하네. 엄청 큰데요? 토종 장어는 따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잡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 키로당 얼마에 나가요? 식당에서 받을 때 보통 3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쟤는요? 비콜라. 피콜라가 24,000원. 8,000원 차이. 너무 많이 나오네. 가격 차이만큼 토종과 외래종의 양식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까? 시간량도 비슷비슷해요? 잡고 키웠어요? 잡으니까는 10개월이면 시작돼요. 근데 비콜라는 한 1년 잡아야 돼요. 크는 게 더 돼요? 쟤네는 자체에서 수급이 계속 잡포가 원활하게 됐는데 3년 전에 잡포가 아예 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fun기에 사용한 고기가 그때 치어 한 마리가 7,000원씩이었다. 치어 한 마리에. 그러면서 이제 자루 가격이 완전 갑자기 확 폭등을 지난 2012년 이상 기후로 토종 치어의 포획량이 급감하자 장어의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이때 대체 어종으로 수입된 것이 필리핀산 열대종인 비콜라와 말모라타였습니다. 외래종 치어의 국내 양식은 장어값이 폭등했던 2012년을 기준으로 급증했는데요. 이후로도 일정치 않은 토종 치어의 포획량에 맞춰 꾸준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비콜라는 저기 얘가 얼마인데요? 치어가? 비콜라는 치어를 키로당 하고 잡포는 미당 한 마리당 가격이 이제 1kg에 6,000에서 7,000만 들어있거든요. 그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그때 끊임없이 항상 이랬다 징징하게 되고 그때 때는 뭐 80만 원 갖다가 어떤 달에는 50만 원 갖고 50만 원에서 80만 원. 50만 원이면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네. 근데 그게 불법이라며.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나라는 불법이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수입을 열어봤다 했어요. 아직까지 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알지가 않다는 게 부패가 심한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드페이를 줘가지고 이게 관상용 10개월로 도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총괄이 돼가지고 넘어온다고. 아, 10개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시간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게 그러니까 인보이스 수료가 그 나라에서 세달 들어가는 수료와 그 나라 보는 수료가 틀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부치로 세가지 다 총괄이 돼야 들어오는 거. 파는 곳에선 불법인데 사는 곳에선 합법인 이상한 상황. 우리는 필리핀 관할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Hello. Hello. Yes. Yes, I am from the Korean Broadcasting Team Channel A. Yes.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the exporting system of the fish eel? The main species that we export to Japan, Taiwan, and Korea is Anguilla bicolor and Anguilla marmorata. These two are right now the banned exporting product. The ban applies only to 16 centimeters or 7 inches. Oh, 6 centimeters or 7 inches? Yes. We only have 2 phone lines, so we would appreciate if you would just email us so we can reply to you. 필리핀 수산양식자원국은 장어 치어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이유로 자국의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파악해 꾸준히 관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필리핀의 소중한 자원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관에선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해당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장어 치어들이 수출 금지로 돼 있어요. 그건 맞나요?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죠.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다 국외 반출 금지죠. 실뱀장어는. 과장님, 그렇게 국외 반출 금지 품목에 들어있는 어종들이 국내 홍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홍콩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종묘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대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이 타치를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합법이라고 봐지죠.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실뱀장어가 유통이 되고 수입되고 이런 거를 묵인을 하고 있어요. 대안이 없어 묵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입된 외래종 장어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어 포장 좀 하러 왔는데. 네. 1kg만요. 자포가 제일 맛있는 거. 아, 이게 자포인가 그거예요? 네, 이게 오리지널. 토종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종? 아, 이게 토종이에요? 아, 이게 자포니카라는 게 토종이에요? 엄청 크네, 근데. 토종 이런 거죠. 맞아요? 우리가 찾아간 19곳의 식당 모두 국내산 혹은 토종 장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장어를 구입해 토종 유무를 알 수 있는 DNA 검사를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19개의 국내산 민물장어 중 외래종 장어는 얼마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총 19개의 시료 중 토종 장어는 11개, 외래종 장어는 8개였습니다. 외래종 장어를 토종 풍천장어라고 얘기한 곳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그저 다 같은 국내산 장어로만 알고 먹었을 겁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토종과 외래종을 함께 파는 식당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가게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국내산과 토종이 나뉘어 있고 가격도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식당에선 본 적 없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 보니까 나눠져 있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국산은 우리나라 토종 새끼를 말하는 거고 국내산은 외국에서 치어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잠깐 키운 게 국내산이고. 아, 달라요? 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뿌렸다 건지면 그게 국내산이야. 어떤 게 나와요? 아, 국산 뭐가 많아. 이거 토종 국산 이게? 네, 먹으면 알아. 얼마나 맛있어. 질적으로 맛있고 완전 어떤 데는 손님이 비교해야 드셔보면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안 대. 근데 두 개 다 하시네요, 근데? 하기는? 아, 왜 하냐면은 국산만 팔다가 주위 사람들이 국내산만 팔아서 왜 이 집만 비싸냐고. 그리고 전부 다 밖에서 국내산이 국산처럼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분리해서 팔아요. 아예? 네, 표시가 그래서 그렇지. 다 같은 국산으로만 알고 있던 손님에게 비싼 집으로 오해받은 후 토종과 외래종을 같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토종이네. 요즘은 두 장어의 차이를 손님에게 설명하고 원하는 걸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딴 거 국내산 그거는 국내산은 지금 없어. 손님이 원하는 게 많아요. 토종을 그저 비싼 장어로만 오해하는 손님이 있어 속상할 때도 있다는데요. 세상은 무료 세상이야. 아싸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에요. 목소리 색깔에서 왜 돈을 안 나오는 거지?
농민들한테 수출하는 장르를 먹는 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요새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네. 모르는 건 모르고 살다 가는 거야.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전남 민물고기 연구소에서는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 토종 자포니카 장어의 종묘 생산을 위해 연구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외래종의 양식법 또한 연구하여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실병장어도 생산하고 있고 획기적으로는 단계까지 도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대량 인공종묘 생산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부족해진 토종의 자리를 외래종이 대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소비자를 위함이라면 정확히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2, 3개월 정도 자란 장어 치어들이 있습니다. 수입된 지가 얼마 안 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분명하게 나뉘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6개월을 국내에서 키우게 되면 현행법상 바로 이렇게 모두 국내산 장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있는 장어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땐 외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손질된 상태로 손님상에 제공된다면 어떤 게 수입산이고 어떤 게 국내산인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토종 치어는 전체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소액량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대체 어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래종을 받아들이는 게 장어를 먹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이라면 알고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